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옛날보다는 고부 갈등 문제가 좀 덜해졌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의뢰인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이제 확실히 옛날하고는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부장적 이런 문화가 좀 강했기 때문에 고부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하게 되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위와 장모님 또는 장인어른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례도 늘고 있나요? 좀 많기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의 갈등, 고부 갈등이죠. 그쪽이 빈도가 좀 훨씬 많은 편이고, 좀 드물긴 하지만 사위하고 뭐 장인, 장모 사이의 갈등도 또 종종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룬 사건들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사위하고 이제 장모 사이에 뭐 갈등을 예로 들자면, 뭐 사위는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 퇴근하고 갔더니 장모가 뭐 매일같이 와 있다. 더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뭐 매일같이 와서 뭐 사는 것처럼 있더라.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갈등이 심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나 몰래 장인한테 돈을 빌려줬다더라.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블로그에 소개된 사건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문제였고요. 이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들이고 나서 좀 이렇게 독립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좀 간섭도 좀 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 자기 아들이죠. 그 남편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간섭을 막 했던 거예요. 애는 언제 낳냐, 뭐 일은 어떻게 하며, 뭐 돈은 어떻게 쓰냐, 월급을 어떻게 나눠서 쓰고 적금은 어디로 넣고, 이런 얘기를 막 간섭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뭐 퇴직도 해야 되는데, 그럼 퇴직은 언제 할 거냐, 애는 언제 가지냐, 뭐 심지어 이제 피임하냐, 뭐 이런 문제까지 네. 간섭을 하다가 이제 갈등이 생긴 사례였어요. 그런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 절차를 만약에 고려해야 할 경우, 예. 그럼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사건도 이제 시어머니가 지나친 간섭을 하고 며느리가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이제 이혼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섭을 했는지 그걸 조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미리 모아두시는 게 좋겠죠. 뭐 카톡이라든가 녹음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증거가 되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 간섭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역할, 남편이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한 이제 사건이 결국은 이제 이혼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럼 남편으로서 이제 중간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또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해요. 중간에서 갈등을 잘 중지하지 못했다.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뭐 방치한다거나 오히려 뭐 자기 엄마 편을 든다거나 했던 그런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그거 이혼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겠죠. 이 점도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보통 이혼 사건이면 그냥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위자료 청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제 뭐, 마마보이처럼 막 시어머니한테 막 의존해가지고 그쪽에 막 붙어가지고, 부부 사이의 일을 막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알려주고,
그래서 뭐 갈등을 키웠다. 그러면 남편이 당연히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위자료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도 같이 위자료를 지급 뭐 하라 이런 판결이 종종 나오거든요. 시어머니도 이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제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이 부부가 이제 파탄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이런 걸로 인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렸던 아까 그 위자료라는 것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네.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이혼하는데 사실 물질적, 뭐 신체적 피해 이런 피해는 많지 않아요. 이제 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남편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고 시어머니도 위자료 책임을 당연히 질 수 있겠죠. 혹시 블로그 사례 이외에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이 시부모로 인한 이혼 사례가 더 있을까요? 뭐 아주 양상은 다양해요. 뭐 한 부부는 이제 종교가 달랐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리 종교를 버리고 이쪽 종교로 개종해라 라고 이제 강요를 한 사례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아내한테 안 주고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주고 시어머니가 생활비 관리를 하고 이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좀 심각하죠.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뭐 시누이까지 개입해가지고 그 남편한테 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대출을 받아다오. 뭐 와이프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아내 몰래 대출 받아서 막 시댁에 갖다 주고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겠죠. 지금 현재 그 처가 혹은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제넘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 이혼까지 이르렀던 사례 중에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시어머니가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알아서 이렇게 안 하시는 신부모님이면 더 좋겠지만, 개입을 하는데 남편이 그걸 이제 그냥 방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그 와이프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남편은 엄마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뭐 결혼을 했으면 이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총각대처럼 계속 이제 시부모님한테 붙어서 그쪽에 의존하고 그쪽 말을 듣고 해서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 이 집의 가장으로서 좀 독립적으로 좀 내가 이제 자주적으로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간섭할 때는 내가 좀 쳐내야겠다. 이런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다.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겼을 때는 와이프 편을 들어야 될까요? 엄마 편을 들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가정을 지키려면 와이프 편을 들어야 돼요. 네, 그거는 엄마 편을 들면 당연히 이혼을 가죠. 그러니까 그거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갈등이 커지기 전에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혼까지 이어진 그런 사례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이혼하는데 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